지난 한 주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3일 정도 지속되다가 한 4일 차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서서히. 그렇다고 뭐 최악의 한 주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왜냐면 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뭐 겪어왔던 힘든 순간,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 비하면 이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는 그 순간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죠. 머릿속에 그게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거의 한 뭐 98%? 그 하나의 열매였으면 그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죠. 제가 한 주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거치면서 제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막 깊게 고찰하고 그럴 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보통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관찰하는 다른 사람, 타인의 성격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뭐 매일같이 깊게 살펴보진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갖춰진 성향대로 살아온 건데 또 이렇게 한번 곱씹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한 주간 그 과정에서 모아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정말 예민한 편일까?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제 자신에게 많이 되물었었거든요. 그럼 막론하고 오늘 에피소드 바로 시작할게요. 전 제 자신이 줄곧 단순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한 2년,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전 원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말수가 평소에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 대부분이 혼자 그냥 생각으로 처리하거든요. 굳이 말로 꺼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 이게 양쪽 저울에 매달려 있다 하면 확연히 이 생각 쪽에 기울어져 있죠. 생각이 많을수록 오히려 단순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의 뉘앙스를 해석해보면 생각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 늘 같은 결론에 머무른다. 혹은 되게 뭔가 복잡하게 고민하는 척 하는데 실제 행동이나 판단은 단순하다. 혹은 생각만 많고 실천은 단순하거나 일관성이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대부분 첫 번째 머무르는 편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은 많이 해도 결국 내리는 답은 같아요. 실제 판단은 단순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또 누구나 그렇듯이 어렸을 때는 좀 삶의 무게를 덜 느끼잖아요. 무슨 일 생겨도 이렇게 혼자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나가 놀죠. 저도 그렇게 뭔가 자꾸 곱씹게 되면은 그냥 이걸 좀 잊기 위해 멈춤 버튼을 누르고 다음에 생각하려고, 다음에 이제 핸들하려고 잠시 동안이나 이게 좀 친구와 나가 놀면서 혹은 대화하면서 집중력을 분산시켰죠. 그리고 또 대개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별거 아닐 거야. 별거 아닌데 뭐. 혹은 나중에 고민해도 돼. 라고 치부하고 그냥 현실에 집중했죠. 그래서 저는 나도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네. 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는 그렇게 대충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 느낌입니다. 뭐 나이에서는 변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 삶에서 오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단순히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예민하다라는 표현을 떠올리면 어떤 의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예민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누가 나한테 예민하다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구나. 굉장히 나쁜 거구나. 라고 느꼈죠. 왜냐면 뭔가 예민하다 하면 신경질적일 것만 같은 느낌? 저 사람은 예민해 이러면 저 사람은 신경질적이구나. 무슨 공식처럼 예민은 신경질적. 이렇게만 의미를 연관지어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일단 뭐 감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죠. 뭐 빛이나 소리, 냄새 등 그런 요소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예민하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예민하다고는 하죠. 감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꼭 부정적인 뜻만이 아니라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은
방금 언급했다시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 불안이 쉽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 그럴 때 우리가 나 요즘 예민해 이러죠. 그 밖에 주위의 변화나 분위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성향,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예민한 거예요. 둔하지가 않고 그런 감각들이. 그래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런 상황에 또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런 분위기나 흐름 같은 걸 빨리빨리 이렇게 잘 읽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예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꼭 부정적인 뜻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거. 저는 성격뿐 아니라 몸도 예민한 편이라는 걸 작년 말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몸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살짝 마이너한 건강 염려증이 좀 잔잔하게 깔려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항상 좀 몸을 사리는 편이었고 언제든 그 위험한 액티비티, 과격한 운동, 인텐스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려고 했고 최대한 좀 안전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나대지 말고 나에게 불안을 줄 만한 그런 활동이나 그런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내 웰빙을 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딱히 살면서 아팠던 적도 없고 줄곧 잘 먹고 잘 성장해오고 겉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도 또래 애들에 비해 좀 건강에 신경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그 외에 이제 평소 먹는 식단이나 그런 것들도 최대한 집밥을 먹으려 하고 배달 군것질 잘 안 하고 또 간간히 헬스나 홈트도 병행하면서 나름 신경을 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검진 이후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건강 염려증이 확실하다.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식재료를 살 때도 영양 성분을 GPT한테 꼭 물어보고 사요. 단백질 얼마나 들어있는지, 나트륨은 몇인지, 가끔 식단표도 짜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먹어야겠다. 테마를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건강히 먹었으면 그 다음 주는 하루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이제 군것질 땡기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낵 코너를 둘러볼 때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 과자에 나트륨은 얼마인지, 칼로리는 얼마인지, 너무 달진 않은지. 제가 또 칩 그런 건 안 좋아하는데 파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 입맛이 정해져 있어요. 과자나 디저트 중에서도 좀 파이 같은 걸 좋아합니다. 칩 말고 몽쉘 같은 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너무 맛있는 맛들이 많이 나와서 좀 새로운 맛? 피스타치오, 말차 등등 제 입맛을 겨냥한 맛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일상에서는 군것질 할 때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해요. 또 제가 몸에 아주 살짝만 이상한 반응이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갑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왜 평소 안 아프던 귀가 아프지? 그게 한 이틀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질병들을 하나씩 이렇게 유추하게 돼요. 중이염인가? 염증이야? 아니면 뇌혈관 문제야? 또 제 특징 아시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상하는 성향. 그래서 병원 가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요. 심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길 바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든 변수를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막상 가는데 염증 아니에요. 그냥 귀 청소하면 돼요. 이러면 그때서야 안심하고 꼭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지 않아도 심각한 거 아니다 아직은. 아직 그냥 관찰하자 라고만 말해줘도 가끔 그게 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내가 어떤 진단을 받지 않아도 진단을 받았다 생각하고 이제 몸을 관리하자. 이거 좀 오바 떠는 건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추세가 의사 선생님들도 거짓말 안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면 심각하다고 말해주신 편이고 숨기지 않는다고 해요. 괜히 이렇게 충격받을까봐 환자 미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이게 제가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항상 과민하게 반응을 하죠. 이렇게 바로 병원 가고 그러는 게 누군가에게 좀 오바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 받잖아요. 꼭 뭔가 하나 나와요. 꼭 큰 게 아니라 뭔가 하나 안 좋은 점을 발견하게 돼요. 검사하면서. 근데 그게 검사를 안 했다면 평생 모르고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평생 모르고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그것만큼 최악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감이 마냥 틀리지만도 않다는 거죠.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병원 가야 된다. 이거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이상하게 끌려요. 그럼 가는 게 맞습니다. 가서 아무 이상 없으면 안심하면 되는 거고, 하다가 어쩌다가 다른 곳에서 뭘 발견했다 그러면 일단 알게 됐으니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니까 굳이 병원을 막 싫어하고 안 가 이러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신체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한번 돌아올게요. 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 저는 어떤 상황에서 예민하게 반응할까? 또 이 예민함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일단 사람의 행동, 말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그마한 특징, 변화도 바로 캐치하고 혼자 분석해요. 머릿속에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알아차린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혼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지켜보면서. 그러다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면 말을 해요. 전 좀 문제 해결파예요. 인간관계든 뭐든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 편입니다.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와 반대인 성향이 회피형이죠. 대개 문제를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는 회피형. 저는 이 회피형과 맞지 않습니다. 거슬리면 짚고 넘어가야 돼요. 혼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다고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골마 썩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화를 시도해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또 그렇다고 융통성이 없어서 막 사소한 것부터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지진 않는데 계속 뭐 같은 이슈가 발생한다. 계속 충돌한다. 그러면 그걸 담아두지 않아요. 그냥 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이걸 꺼내면 이 사람과 끝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관계를 놓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묻어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대화하고 풀어도 대화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좀 다툼이 오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풀고 넘어갔어도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감정이. 그 충돌했을 때의 감정. 상처, 뭐 차이점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긴 하는데 그 잔여 감정들 그런 다툼이나 갈등 속에서 오는 그런 그 찝찝함이 남아있어요. 특히 연애에서도 서로의 솔직한 생각을 터놓지 않고 그냥 평화를 원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 웃으며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그냥 대충 이쯤에서 두고 넘어가자 아니면 그냥 그건 나중에 다루자 그렇게 그냥 옆으로 치워놓고 가면 계속 걸리적거리는 게 남아있습니다. 불만이 남아있으니까 예전처럼 또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애정에 영향을 끼치죠. 물론 저는 안 싸우는 것보다 싸우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안 싸운다는 거지 그걸 누구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묻어두고 넘어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싸우는 게 낫긴 한데 또 허구한 날 싸우면 또 지치죠. 그리고 또 싸울 때는 상대방이 싫어지잖아요. 그 한 번 싫어했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나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면, 정이 많이 쌓였다면, 내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면, 이 연애가 더 소중하다면 어느 한쪽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상대방도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태도가 없다면 정이 떨어지죠. 인간관계, 특히 연애에서 한번 정이 떨어지면 회복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이 예민함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순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타인의 감정을 읽어야 할 때 물론 밸런스가 중요하긴 해요. 너무 곰처럼 무뎌도 안 되고 너무 예민해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걸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눈치가 빠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이런 미묘한 감정 변화도 잘 감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를 잘 조율해 나갈 힘이 생기겠죠. 또 예민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감정이 섬세하고 뭐랄까 좀 세분화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뭉뚱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창의적인 작업,
예술적 작업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위험이나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할 때, 불안이 경고 신호처럼 작용되는 거죠. 이래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어떤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작은 이상 징후나 위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그 밖에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정서적인 깊이나 표현력이 뛰어난 편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나 영화 등 감성적인 콘텐츠를 볼 때도 일반 사람들과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 캐릭터의 감정선을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죠. 그 밖엔 자기 성찰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능력. 저는 여기에 더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 제 자신을 자주 돌아보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성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혼자. 그게 또 자기 이해도에 도움이 되긴 하죠. 내 자신을 좀 더 잘 알아가게 되죠. 마지막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예민한 성격을 알아보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테스트가 뭔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HSP 자가진단 테스트. HSP가 무슨 뜻이냐? HSP는 Highly Sensitive Person. 네, 줄임말로 매우 예민한 사람, 고감도 성향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해요.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제가 10가지 문항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10가지 문항 중 몇 개에 해당이 되는지만 카운트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HSP는 병이 아닙니다.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성향입니다. 기질이에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해요. 예민한 사람은 나약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나는 소음, 강한 냄새, 밝은 불빛 등에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나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나는 예술, 음악, 자연 등의 감동을 잘 받는다. 네 번째, 경쟁이나 관찰받는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실수를 잘한다. 다섯 번째, 나는 깊이 생각하고 감정을 곱씹는 경향이 있다.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일곱 번째,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여덟 번째, 사람들의 기분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홉 번째, 나에게는 매우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있다. 열 번째, 어린 시절부터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중에서 8개 이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예민한 성향에 가깝고요. 5개에서 7개는 예민한 기질은 있지만 극단적이진 않음. 4개 이하면 예민하기보단 둔감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저는 5개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극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저와 가까웠던 문항은 5번. 나는 깊이 생각하고 감정을 곱씹는 경향이 있다. 이건 완전 100%고요, 저는. 7번. 이거는 말이 뭐예요? 팟캐스트 제목부터가 혼자 있는 게 좋아인데. 재미삼아 해본 테스트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궁금해하셔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받아보셔도 좋고요. 그냥 내가 어떤 성향인지만 아는 걸로 이렇게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저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 성향을. 이거를 굳이 저는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향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타고난 게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고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깊게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에피소드를 만든 것도 있고, 또 많이 고찰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좀 조절하는 게 좋죠. 너무 예민해도 안 되고, 사람이 또 너무 둔해도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이제 끊어내는 게 좋죠. 종합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는 단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리스나 쇼츠도 제가 항상 올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